2학기 중간고사 5과 6과 시험 범위 정리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과에서는 날짜와 요일 그리고 시간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본문에도 나오는 단어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문 1에서는 날짜 표현과 요일 표현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자, 먼저 날짜를 물을 때는 几月几号라는 표현을 사용해 줍니다. 几는 몇이라는 뜻의 의문사죠. 그래서 숫자를 물을 때 사용을 해줍니다. 주로 10 이하의 숫자를 물을 때 사용하는데 시간, 날짜, 요일은 예외적으로 10 이상이어도 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几月几号, 몇 월 며칠이야 라는 표현이고요. 앞에 붙은 今天바꿔서 쓸 수 있죠. 今天, 明天, 前天, 昨天, 后天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거 바꿔서 날짜를 물어줄 수 있습니다. 今天은 오늘이란 뜻이고요. 今天几月几号, 오늘은 몇 월 며칠이야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지로 물었으면 대답할 때는 지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어주면 됩니다. 5월 10일 하면 5월 10일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 날짜로 해볼게요.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는 9월 13일입니다. 9월 13일을 중국어로 표현을 해볼게요. 9는 9라고 표현하고 13은 13이 되겠네요. 그러면 9월 13일을 중국어로 해보면 9월 13일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일을 물어볼게요. 요일도 마찬가지로 지를 사용해서 묻습니다. 싱치가 요일이라는 뜻이고요. 싱치지 하면 무슨 요일이야? 라고 해석이 되지만 우리말로 무슨 이라고 해석된다고 해서 이 자리에 什么를 갖다 넣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간, 날짜, 요일을 물을 때는 반드시 의문사 지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星期什么 하면 틀린 표현이고 星期几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를 사용했으니까 문장 끝에 마 집어넣을 수 없겠죠. 왜 그러냐면 지도 의문사인데 똑같이 의문의 기능을 하는 마를 굳이 붙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마를 문장 끝에 붙이지 않는다. 자, 지로 물었어요. 그 자리에 숫자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중국에서 요일 표현은 숫자로 표현합니다. 1부터 6까지로.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 2, 3, 4, 5, 6까지만 표현을 해주고 일요일은 싱치치라고 하지 않고 싱치르 또는 싱치티엔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날짜, 요일, 시간을 물을 때는 지를 사용한다. 대답할 때는 지 자리에 해당하는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요일을 물을 때는 星期什么가 아니라 星期几를 사용한다. 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 2, 3, 4, 5, 6로 표현을 했고요. 일요일은 星期天 또는 星期日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여기 今天 자리에 다른 표현들을 집어넣어서 날짜 표현을 해볼 거예요. 今天5월 10일, 오늘은 5월 10일이다. 이 기본 문장이 있어요. 자, 前天 하면 그저께라는 뜻이고 昨天 어제, 明天 내일, 后天 모레. 자, 그러면 그저께는 5월 8일이었다. 그쵸? 前天 5월 8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 어제는 5월 9일이었다. 昨天 5월 9일 明天 5월 11일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后天 모레는 5월 12일이다. 5월 12일
지위지하오에서 하오라는 글자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얘랑 똑같은 단어 르가 있죠. 하오와 르의 차이점은 말로 할 때 쓰냐 글로 할 때 쓰냐예요. 말로 할 때는 하오가 발음이 더 쉬워요. 그래서 하오를 사용합니다. 근데 글로 쓸 때는 르가 한자를 쓰기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글로 쓸 때는 르라고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한 말로 하는 문체는 구어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글로 표현할 때 쓰는 문체는 문어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5월 10일을 말로 표현했을 때 5월 10일, 글로 표현했을 때 5월 10일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생일 표현이네요. 자, 생일은 生日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너 생일 몇 월 며칠이야? 라는 중국어 표현은 你的生日几月几号?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지 마찬가지로 문장 안에 있으니까 이 자리에 숫자 집어넣어서 생일 표현해주면 되겠죠. 7월 20일, 7월 20일 생일 축하 표현 볼게요. 祝 하면 축하하다, 기원하다 라는 뜻입니다. 祝를 사용해서 축하 표현을 할 때는 반드시 뒤에 대상이 나와요. 다음에 축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祝 축하해, 너가 生日 생일을 快乐 즐겁게 보내기를. 그래서 반드시 이 순서로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아예 통째로 외워주시면 돼요. 祝你生日快乐. 이렇게. 본문 2 보겠습니다. 본문 2에는 시간 표현이 나오고 있죠. 现在 하면 지금 이라는 뜻이고요. 지, 몇 이라는 뜻이죠. 의문사 지가 들어갔으니까 문장 끝에 마 들어올 수 없겠네요. 点 하면 시, 그래서 现在几点, 지금 몇 시야 라는 표현입니다. 자, 한나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2点20分. 중국에서 시간 표현은 点과分으로 해줍니다. 点은 시, 分은 분. 그래서 2点 하면 2시겠죠. 2과 2의 차이 우리 했었죠. 2 하면 2, 2, 3, 4처럼 순서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10 숫자 10의 앞뒤에서는 2를 사용해 줍니다. 자, 그러면 2은 언제 사용하냐? 2은 우리말로 둘 또는 두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두로 쓰이는 표현에 2을 쓸 수 있어요. 주로 양사 앞에서는 꼭 2을 사용합니다. 자, 우리도 보세요. 2시라고 하죠. 2시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2시라는 표현은 2点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10의 앞뒤에서는 어를 쓴다고 했으니까 12시는 2가 2라고 해석이 되지만 이때는 10의 뒤에 있으니까 어를 사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이 아니라 12. 20도 마찬가지예요. 20도 10의 앞에 2가 있으니까 20이라고 해야지 20 하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你几点回家? 자, 너 몇 시에 回家 하면 집으로 가다. 너 몇 시에 집에 가? 라고 물었네요. 너니 한나가 5点回家 5시에 집에 가. 자, 요거 빠르게 볼게요. 点과 分으로 시, 분을 나타내고요. 2시는 2点이 아니라 2点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 표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일가 표현 먼저 보도록 할게요. 我5点回家가 나왔습니다. 5点 시간이 나오고요. 回家 어떤 동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몇 시에 이 동작을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6点 하면 6시, 起床 일어나다. 그래서 我6点起床 하면 나는 6시에 일어난다. 그 다음 我8点半上学
나는 8시 반에 上学 등교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8点 반 보세요. 8시 30분을 8点 30분 이렇게 표현해줘도 되고 8点 반 이렇게 더 간단하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我10点睡觉 나는 10시에 睡觉 잠을 잔다. 이렇게 일과 표현 간단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포트폴리오에 했던 그 일과 표현 단어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우리 책에 있는 요것만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시각 표현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강조했었죠. 시간 중국어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있는 거 반드시 꼭 기억해 주세요. 2点 20분 2시 20분 이라는 이 기본 문장이 있어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15분, 30분, 45분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정직하게 15분, 15분 해줘도 되고 요만큼 한 칸이 크잖아요. 크가 한 개가 있으니까 이 크가 되겠네요. 얘도 15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点 2刻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2시 15분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2의 성조 변화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일성으로 읽어요. 원래 성조. 그런데 2가 1, 2, 3성과 결합하게 되면 4성으로 변합니다. 2바이처럼 바이가 3성이니까 2가 4성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2가 4성 글자와 만나면 2성으로 부드럽게 변합니다. 2크처럼. 여기서는 크가 4성이기 때문에 2는 2성으로 적어줬어요. 그 다음에 30분으로 가볼게요. 30분 정직하게 30분 해줘도 되지만 더 간편하고 발음하기도 좋은 반이라는 표현이 있다. 그래서 2点 반, 2시 반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얼크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30분은 반 아니면 30분으로만 표현해줘요. 45분 정직하게 45분 해줘도 되고요. 크가 몇 개 있어요. 크 이만큼, 요만큼이 이렇게 3개가 있으니까 산크라고 표현해줘도 똑같이 45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点 3크 해도 2시 45분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생일 축하 노래 넘어가고 자, 이 문제도 꼭 풀어보세요. 5월 10일은 5月10号 5월 20일은 5月20号 월요일은 星期一 화요일은 星期二 자, 문장 완성하기 볼게요. 点 하면 시, 生日 하면 생일지 하면 몇. 자, 现在 지금 빈칸 물음표. 여기서 물음표 만들 수 있는 애 지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지가 1번이든 2번이든 둘 중 하나는 들어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3点이라고 대답을 했네요. 3시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을 묻고 있는다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几点 써줘야겠죠. 생일 축하 표현은 어순에 유의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祝你生日快乐죠. 그래서 빈칸에 生日 써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이대로 따라 쓰는 연습 해보시고 얘는 하라고 읽고요. 뜻은 일. 그래서 지휘지하 얘랑 똑같은 표현이 있었죠. 르 둘 다 일이라는 뜻인데 하오는 말할 때 쓰고 르는 글로 쓸 때 쓴다. 자, 량도 한번 써볼게요. 항상 한자를 적을 때는 바깥부터 쓰고 그 다음에 안쪽을 써줘요. 얘는 량이라고 발음하고 뜻은 둘,
중국의 명절과 기념일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명절 춘지의 춘절이죠. 음력 1월 1일입니다. 약 일주일간의 연휴가 있다. 그리고 이 날에는 대문 앞이나 집 안이나 온통 빨간색으로 꾸밉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복자를 거꾸로 붙여서 복이 오기를 기원하는데 이것은 발음과 관련이 되어 있죠. 자, 거꾸로 하다 라는 표현이 따오예요. 그래서 따오후 하면 이 후는 복을 의미해요. 이거. 그래서 복을 거꾸로 하다 라는 의미도 되고 이 따오랑 같은 발음을 가진 다른 글자 오다, 이르다 라는 표현 따오후 하면 복이 오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는 풍습이 있다. 이렇게 대문 앞에다가 새해 소망을 쓴 춘리엔을 문에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전날 밤에는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지아오즈라고 하는 교자를 먹습니다. 교자. 만두예요. 만두를 빚어서 먹는데 이것도 발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시간 표현을 자시, 미시 이런 걸로 표현을 했어요. 숫자로 표현하지 않고. 그 중에서도 자시, 밤 12시경을 의미해요. 자시로 바뀌는 그 시간을 지아오즈라고 합니다. 지아오즈랑 교자 지아오즈랑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 자시가 바뀌는 시간인 지아오즈의 지아오즈를 먹음으로써 이 묵은 해를 다 깨끗이 빠이빠이 안녕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라는 의미에서 이 지아오즈를 이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 봉투 홍바오에다가 세뱃돈을 넣어서 용돈을 줍니다. 그리고 중국 곳곳에서 대규모 폭죽놀이를 하는데 그 이유는 나쁜 기운을 쫓아내고 순조로운 한 해를 기원하기 위해서 폭죽을 터뜨립니다. 자, 그 다음 칭밍지에는 양력 4월 5일 전후입니다. 이날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묘를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지내거나 나무와 꽃을 심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칭团이라고 하는 떡을 먹습니다. 자, 그 다음 러동지의 노동절은 양력 5월 1일입니다. 세계 근로자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는 3일 동안 빨간 날이에요.端午节 단오절은 음력 5월 5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단오절도 음력 5월 5일이에요. 날짜랑 이름만 같고 풍습은 완전히 다른 명절입니다. 중국에서는 구런을 기리기 위해서 이 단오절에 여러 가지 풍습이 생겨났습니다. 용 모양의 배를 타고 경기를 하는 롱조 경기가 열리고 찹쌀밥 안에다가 여러 가지 고명을 넣어서 대나무 잎에 싸서 쪄낸 쫑즈를 먹습니다. 다 구런과 관련된 설화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단오절에는 그네도 타고 청포물로 머리도 감고 씨름도 하고 그런 날이에요. 다음 양력 10월 1일은 고칭지의 국경절인데요. 이 날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날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천안문 광장에서 국기 개양식이나 행진 이런 다양한 행사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중국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주일간 빨간 날입니다. 다음 음력 8월 15일은 중치오지의 중추절에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날 추석이죠. 우리나라의 추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추석 때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빌죠. 중국에서도 똑같이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빕니다. 이거는 항아와 관련된 전설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자, 보름달처럼 생긴 위에빙, 월병을 먹으면서 모든 일이 저 달처럼 또 밝고 순조롭게 되기를 기원한다 라는 의미로 위에빙을 먹어요.
요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풀어봤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6과 보도록 할게요. 6과에서는 취미와 장래희망 그리고 능력 표현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주요 표현에는 我喜欢唱歌, 시환을 사용해서 취미 표현을 했었고요. 난 我会游泳, 나는 수영을 할 줄 안다. 会를 사용해서 능력 표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 중첩 教教를 사용해서 부탁 표현을 배워봤어요. 教教我吧, 나 좀 가르쳐줘 라는 부탁 표현이고, 부탁에 대해서 승낙할 때, 허락할 때 没问题, 문제없어 라는 표현을 배워봤습니다. 단어 뒤에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你喜欢做什么? 너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 즉, 너 뭐 하는 거 좋아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시환은 목적어를 동사 구를 취할 수도 있고 명사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做什么? 라는 동사 구가 목적어로 나왔네요. 자, 이럴 때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我喜欢唱歌. 唱歌가 시환의 목적어로 나왔습니다. 唱歌는 노래를 부르다 라는 동사 구예요. 그래서 나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징징이가 你将来想当什么? 라고 물었습니다. 너는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니? 여기서 想, 뭐뭐 하고 싶다 라는 조동사입니다. 조동사는 동사의 앞에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도울 조자를 써서 조동사라고 불립니다. 想의 위치는 항상 동사의 앞이에요. 그리고 이 想이 들어간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想의 앞에다가 부정부사 不 붙여주면 됩니다. 이때는 동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조동사를 부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不想当 이렇게. 자, 하나 대답 볼게요. 我想当歌手. 나는 가수가 되고 싶어. 만약에 이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想 앞에다가 不, 我不想当歌手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歌手 자리에 뭐 老师, 뭐 医生 이런 다양한 직업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환의 쓰임,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예문 위주로 보세요. 다음 취미 표현 시환 뒤에 내 취미 넣어줄 수 있습니다. 跳舞, 看电影, 听音乐 다 넣을 수 있어요. 다음 장래희망 표현은 我想当 뭐뭐뭐로 표현을 합니다. 歌手, 가수, 厨师, 요리사, 医生, 의사, 画家, 화가, 警察, 경찰 이렇게 다양한 직업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 더 아는 거 있죠? 老师, 선생님. 그래서 我想当老师,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 라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你会游泳吗? 너는 会, 뭐뭐 할 수 있다. 여기서 뭐뭐 할 수 있다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会는. 근데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워서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요용 하면 수영하다 라는 단어죠. 자, 수영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영을 배워서 아니면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능력입니다. 그래서 你会游泳 하면 너는 수영을 할 수 있다죠. 근데 문장 끝에 뭐가 나왔어요? 그쵸? 마 붙었네요. 의문의 어기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항상 문장의 맨 끝에 붙어요. 그래서 의문사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마를 사용할 수 없었고, 자, 그럼 이 첫 번째 문장에는 의문사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의문문을 만들려면 문장 끝에 마를 붙여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你会游泳吗? 너 수영할 줄 알아? 너 수영할 수 있어?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장페이가 我会游泳, 나 수영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네요. 자, 会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대답할 때는 会 또는 不会라고 대답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不 성조 변화
있죠. 볼게요. 뿌. 원래는 사성인데 얘가 사성 글자를 만나면 이성으로 부드럽게 변합니다. 뿌会. 뿌랑 성질이 비슷한 거 이 있죠. 이 이렇게 단독으로 읽을 때는 원래 이 일성으로 읽어주는데 얘가 사성과 결합하게 되면 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크처럼. 근데 사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조 1성, 2성, 3성과 만나게 되면 사성으로 변합니다. 자, 뿌도 마찬가지예요. 사성을 제외한 나머지 성조 1, 2, 3성과 만나면 사성으로 읽히고 또 얘는 경성으로 읽힐 때도 있죠. 가운데에 끼어 있을 때. 이도 마찬가지로 가운데에 끼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때 이는 경성으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뿌는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아무튼 보호의 호의가 사성이니까 부가 이성으로 변했습니다. 호의도 아까 앞에서 본 샹처럼 조동사 품사예요. 그래서 동사 앞에서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문을 만들 때도 요용 앞에다가 뿌를 붙인 게 아니라 조동사인 호의 앞에다가 뿌를 붙여준 거예요. 뽀샹처럼. 그 다음 세 번째 줄 볼게요. 真棒. 쩐 하면 진짜 정말이라는 뜻이죠. 우리 예전에 배웠던 很 기억나요? 很 매우. 얘랑 쓰임이 비슷합니다.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진짜 예쁘다, 진짜 멋지다 라고 할 때 쩐 또는 很을 써줍니다. 우리도 수식 어구 중에 진짜, 매우, 정말 이런 것들 있죠.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빵이라는 표현은 대단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真棒, 진짜 대단하다, 너 진짜 대단하구나 예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표현 중에서 너 좀 짱인 듯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예요. 真棒, 너 짱이다. 그 다음 娇娇, 여기서는 똑같은 동사가 2번 반복됐습니다. 이거를 중국에서는 동사 중첩이라고 불러요. 동사를 중첩했을 때는 좀 뭐뭐 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좀 가르치다. 찌아오가 가르치다 라는 뜻이니까 좀 가르치다. 我吧, 여기서 바 있죠? 바는 어기를 나타내 줍니다. 教教我吧, 나 좀 가르쳐줘. 바는 문장 끝에서 제안이나 청유, 뭐뭐 좀 해줘 이런 어기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해요. 마처럼 문장 맨 끝에 쓰여요. 창문 좀 닫아줘 라고 할 때 문장 끝에 바 붙일 수 있어요. 쓰레기 좀 버려줘 라고 할 때 이거 해줘 이렇게 할 때 바 씁니다. 자, 그 다음 누가 나한테 부탁했어요. 그거를 승낙하는 표현 没问题라고 합니다. 没는 없다 라는 뜻이고 问题하면 문제. 그래서 没问题, 문제 없어, 물론이지.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자, 没有에서 没와 问题, 문제가 합쳐진 표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상대방의 부탁이나 요구에 대한 승낙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에요. 후이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아니라 주로 후천적으로 경험하고 배워서 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후이를 사용해서 물으면 후이 또는 보후이로 대답을 해줍니다. 동사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걸 중국에서 동사 중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좀 뭐뭐 하다 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첩하는 동사는 가볍게 경성으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教教, 이렇게 좀 가르치다. 예문 볼게요. 칸 하면 보다 라는 동사예요. 이거를 2번 중첩했어요. 칸. 뒤에 거는 경성입니다. 좀 보다. 자, 능력 표현은 会, 뭐뭐 할 수 있다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태극권을 할 수 있다. 我会打太极拳.
타이지 취에는 태극권이라는 뜻이고 태극권을 하다라고 할 때 태극권은 손을 사용해서 하는 동작이니까 따를 사용합니다. 나는 중국어를 말할 수 있다. 我会说汉语. 우리말로 했을 때 나 중국어 할 수 있어 말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중국어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인 호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서술어가 돼요. 근데 중국어에서는 호이 이 단독으로는 서술어가 될 수 없어요. 호이는 조동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가 도와줘야 할 동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호이 단독으로는 서술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我会说汉语 이렇게 반드시 동사를 문장 안에 써 넣어 주셔야 해요. 반대 표현은 호의 앞에다가 뿌를 붙이면 되죠. 我不会说汉语. 누가 너 중국어 할 수 있냐? 라고 물었어. 你会说汉语吗?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있게 我会说汉语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중국어 자신 없어. 그럴 때는 我不会说汉语 이렇게 대답하면 더 이상 말 안 걸 거예요. 그 다음 단钢琴, 피아노를 치다. 그래서 我会弹钢琴, 나는 피아노를 칠 수 있다. 여기서도 단이 피아노나 악기 같은 것을 치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단이라는 동사가 호의 바로 뒤에 나왔습니다. 저 호의는 언어, 우리 중국어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어나 악기도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배워서 또는 독학 여러 번 연습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언어, 악기, 운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호의를 사용합니다. 할 줄 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반대 표현은 보호이. 자, 그 다음 따와 티 보도록 할게요. 얘네들은 한자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봐봐요. 따에서 요거 얘는 손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손과 관련된 동작을 할 때 따를 써줘요. 태극권, 타이지, 쥐엔 주로 발도 쓰긴 하지만 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따를 써줘요. 따, 타이지, 쥐엔 이렇게. 다음 티 볼게요. 왼쪽에 요거 있죠. 얘는 발족자입니다. 그래서 발족자를 부스로 하는 글자, 발과 관련된 동작. 축구를 차다, 발야구를 하다 라고 할 때 이런 발로 하는 운동을 하다라고 할 때는 T라는 동사를 써줍니다. 자, 밑에 그럼 볼게요. 너희는 무슨 운동을 할 줄 아니? 라고 물었어요. 자, 我会打篮球. 란치오는 농구입니다. 란 이게 바구니란 뜻이고 치우가 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 구 들어가는 운동 있죠. 축구, 야구, 배구, 피구 이런 거 공으로 하는 운동은 다 지오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라는 바구니, 바구니에 공 넣는 거 바로 농구죠. 그래서 란치오, 농구를 뜻합니다. 농구는 손으로 공을 이 바구니에 넣는 운동입니다. 손을 사용해요. 그래서 따라는 동사를 써서 따란치오, 농구를 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 我会打棒球. 자, 여기 또 다가 들어갔네요. 그럼 손으로 하는 운동인가 보네. 한번 볼게요. 빵치오 하면 야구를 뜻합니다. 우리 아까 봤던 쩐빵에서 빵 있죠. 빵. 걔는 대단하다라는 뜻도 있고 방망이라는 뜻도 있어요. 형용사로 사용될 땐 대단하다. 명사로 쓰일 땐 방망이. 그래서 방망이랑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 야구밖에 없네. 야구는 손으로 이렇게 쳐서 하는 운동이니까 따를 사용해 줍니다. 그 다음 我会踢足球예요. 足球는 축구입니다. 발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이니까 따가 아닌 티를 사용해 줍니다. 발로 차다. 자,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따와 티 꼭 반드시 구분해 주세요.
자, 추가 운동 표현 이것도 넘어갈게요. 안 나와요. 안 봐도 돼요. 자, 문화 통통 탁구와 배드민턴은 많은 중국인들이 즐기는 생활체육입니다. 자, 탁구는 핑팡치오라고 해요. 탁구공이 핑퐁팡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핑팡치오라고 합니다. 탁구는 손으로 치는 거죠. 발로 차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사용합니다. 나 핑팡치오. 그다음에 배드민턴은 위마오치오라고 합니다. 자, 배드민턴도 손으로 하는 운동이니까 나를 사용해 줍니다. 자, 나와 티 반드시 구분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우리 6과 시험 범위 내용은 모두 마쳤습니다. 쭉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시험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